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화두인 사춘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초4 정도 나이가 되면 뇌가 성인의 뇌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데 이때를 그냥 반항을 하는 시기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뇌가 성인의 뇌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성인 생각해 보세요. 남이 간섭하는 거 싫어하죠. 우리 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계속 잔소리하면 짜증내죠. 똑같은 겁니다. 아이도 점점 남학생 같은 경우도 짜증이 납니다. 엄마가 자꾸 간섭하고 하면 그게 바로 성인의 뇌인 거죠. 우리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있어요.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 좀 내버려둬. 자꾸 잔소리하면 집에 아저씨가 나 좀 내버려둬 하죠. 똑같은 겁니다. 아이를 자꾸만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것을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게임과 관련해서 남학생들, 어머니랑 많이 부딪히죠. 특히 남학생들은 말이죠. 24시간 동안 시간 관리나 통제 이런 것들을 해선 안 됩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남학생을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게임과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24시간 어머니께서 시간 관리하고 통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학생들은 사춘기가 되면요. 성인의 뇌로 성장을 해가면서 여학생들보다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태도도 많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성적도 여학생들보다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속 집단에서 그런 책임감을 강조해 주면 그걸 해내거든요. 근데 그런 소속 집단에서 책임감을 주려고 하면 그 이전에 전제가 돼야 될 게 우리 남학생들은 어떤 자율성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엄마가 랜선 코드를 뽑아버리고 인터넷을 뽑아버리고 계속 감시를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요. 뭐 엄마 나 하루에 2시간만 게임할게, 1시간만 게임할게 이렇게 자율적인 시간을 주고 다음에 자기가 해내야 될 책임감 있게 해내야 될 학원 과제라든지 동아리 활동 아니면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때 인정을 받고 남학생들은 더 열심히 뭔가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24시간 통제를 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남학생을 우리 아들을 키우는 방법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은 오히려 딸의 방식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딸을 무조건 통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남학생들은 더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매우 자율성이 많은 것들을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 남학생들 보면 우리처럼 학원은 가지 않지만 7시, 8시까지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축구를 하거든요. 그럼 쟤들은 도대체 놀기만 하느냐? 아니죠. 우리보다 공부 잘하죠. 왜 그러냐? 동아리 활동이나 축구 활동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내고 나서 딱 집에 들어왔을 때는 책임감 있게 자신이 동아리에서 해야 될 수행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밤을 새가면서 해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사건건 24시간 통제하고 하시면 남학생들은 특히나 더 튕겨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게임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게임에 대해서는 자신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자기 통제권을 일단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루에 몇 시간 한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학원을 과제를 해내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학생도. 그래서 엄마와의 타협이 필요한데요. 무조건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기간 2주간은 서로 협의를 해서 폰을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어머니하고 약속을 해서 폰을 반납하고 공부를 한다 약속을 하고 시험이 끝나면 좋아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일주일간 폰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해서 뭔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야지 너 무조건 게임 하지 마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이런 해결 방안들을 좀 제시해 보면, 일단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손길을 좀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됩니다. 여기서 기대치를 낮춘다는 게 우리 아이 성적을 포기해라 이런 의미의 기대치를 낮춘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좀 늦잠을 자도 지각을 하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밥을 안 먹고 가겠다 하면 먹지 말고 가라고 하세요. 그냥 기대치를 좀 낮추시면 오히려 아이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합니다. 기대치를 낮추시고요. 그리고 자녀의 요구가 없다라면 차량으로 이동해 주는 것도 가급적 하지 마세요. 차량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주고 하면 그것도 습관이 되고요. 아이의 자율성이 없어집니다. 좀 버스도 타고 다니고요. 해야 됩니다. 아이가 요구를 할 때는 차량으로 좀 엄마 내가 지금 학원 좀 늦었으니까 좀 태워주세요 하는 거지. 일단 첫째는 아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학원 갈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좀 학교에 지각을 하더라도 스스로 느끼면서 고쳐 나가야지. 이게 성인의 뇌잖아요.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면서 자기 거를 고쳐 나가는 거. 계속해서 과도한 간섭이 들어가면 그 습관이 고쳐지지가 오히려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를 스스로 해 먹는다든지 먹을 수 있도록 재료만 냉장고에 넣어 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요. 저의 어렸을 때 경험을 보면 어머니께서 잠시 이렇게 가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어머니께서 냉장고에 음식 재료만 만두, 뭐 돈가스, 계란 이런 것들 넣어 놓으면 제가 알아서 여동생이랑 해 먹었어요. 여동생은 제가 요리를 해주면 여동생은 먹고 오빠 맛있어 이렇게 하고, 그때 저는 성취감 많이 느꼈거든요. 아, 제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요리를 해낼 수 있구나. 뭐 초등학생 때였어요. 뭐 요리를 해내요. 불도 탁 끄고 가스도 밸브도 탁 잠그는 습관 들이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특별히 사춘기 심하게 겪지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가정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어떤 칭찬도 많이 해주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극단적인 예로 뭐 모찌를 했을 때 아들 잘했어 이렇게 해준다든지, 딸도 설거지 내지는 뭐 청소를 엄마를 도왔다거나 하면은 우리 딸 최고야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아들 딸 공통으로 동생을 가르치게 이렇게 시켜봤을 때 동생을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도 한번 맡겨보시고 이렇게 하면 애가 어떤 자신의 가정에서의 위치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회의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춘기 아이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도 발언권을 주고요. 엄마 아빠도 요구사항을 딱 진지하게 앉아서 가족 회의를 앉아서 진지하게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무조건 뭐라 말하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말을 해보라고, 너희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엄마 제발 우리를 좀 지켜봐 주세요. 우리를 믿고 좀 지켜봐 주세요. 자꾸만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이런 자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서로 요구사항들 이렇게 적어서 나도 이렇게 지킬게, 아이들도 너도 이렇게 지켜,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족회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잘 따르는 경우, 우리 아이가 학원 선생님을 되게 잘 따른다, 멘토처럼 이렇게 좀 부탁드린다든지, 선생님도 이 학생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우리 아이가 이 선생을 믿고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이렇게 사춘기를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멘토를 만들어 주자,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 특히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에게 과도하게 신경이 그쪽에만 집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하나에 집착이 가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 아이에게 신경이 써지는 이런 것들도 좀 줄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문센을 다닌다든지, 대학원을 다녀서 논문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관심을 분산시키세요. 내가 너무 지금 우리 아이의 24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사춘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자유와 통제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이런 양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유와 통제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양육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우리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춘기 우리 학생들도 무조건 짜증만 내고 부모에게 하지 말고 자기의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메모에 적어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든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해봤어요. 이러면 내 마음을 이 메모지에 담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심리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하다. 내가 지금 요구사항이 뭔지도 모르겠고 할 때 한번 종이에 한번 끌적끌적 한번 자기 마음을 담아보세요. 난 이런 점이 엄마한테 싫고 이런 점이 요구하고 싶고 나의 이런 자세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속이 시원해져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 자신을 좀 안정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